안녕하십니까. 척추관절 전문가 부부 한의사 산층김 김경태 원장입니다. 오늘은 구안화사, 벨마비, 말초성 안면신경 마비에 특히 후유증이 남았을 때 어떻게 치료해야 되는지, 여러분들은 어떻게 운동을 해야 되는지, 저는 어떻게 치료를 하고 있는지 설명드릴 테니까 끝까지 들으시고, 특히 구안화사 후유증으로 고생하시는 분이라면 꼭 도움 받으시기 바랍니다. 안면마비는 한쪽 얼굴에 마비가 오는 거죠. 이마부터 눈, 콧잔 등 입까지. 이것만 기억하자고요. 구안화사가 왔을 때 빨리 낫는 경우가 있고요, 예후가 안 좋은 경우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천천히 들어가면 예후가 좋습니다. 오늘부터 천천히 나빠지면서 5일, 7일 이렇게 천천히 나빠지면 이건 예후가 좋습니다. 그런데 오늘 아침에 증상이 나타났는데 오늘 오후쯤 됐는데 싹 다 들어가서 완전 마비가 됐다라고 하면 이거 큰일을 날 수 있겠구나. 그리고 두 번째는 청력과민입니다. 평소보다 안면마비가 온 귀에서 큰 소리가 들릴 때, 차가 빵 했는데 뻥 놀랄 만큼 들릴 때, 그 정도가 강하다면 이 마비가 된 곳이 깊은 곳이구나. 안면신경 마비는 7번 신경인 그 안면신경이 뇌 안에서 일이 나면 이건 중풍입니다. 뇌에서 나와서 두개골 뼈를 지나면서 유황돌기를 해서 귀 뒤에서 이렇게 여기서 세분지로 갑니다. 이마, 광대, 입으로. 그 깊이에 따라서 깊은 쪽에서 일이 나면 후유증이 많이 남을 것이고요, 말초 쪽에서 일이 나면 빨리 낫는 거예요. 예후가 좋은 거예요. 그 기준이 되는 게 등골신경이라고 있습니다. 등골신경이 청력을 담당해요. 거기가 마비가 오면 빵 크게 들리는 거예요. 그보다 바깥쪽이 고삭신경이라고 있습니다. 그거는 미각에 대한 거예요. 그래서 입맛이 없어진다든지 떨어진다, 입맛이 바뀐다 라고 하면 고삭신경쯤에서 일이 난 거예요. 그래서 귀뒤가 아프거나 미각 손실이 있거나 청력 과민이 있거나 해서 귀뒤가 아픈 거와 미각 손실까지는 그래도 치료를 잘하면 빨리 낫습니다. 하지만 청력 과민이 있을 때는 아주 깊은 데서 좀 일이 난 거예요. 그러면 이거 열심히 치료해야 되겠구나, 열심히 관리해야 되겠구나 생각하시고 여러분의 지금 안면 마비가 어떤 상태인지를 확인하십시오. 치료 파트에서 초기에 신경과든 이비인후과든 가셔서 스테로이드와 항바이러스 제제, 아시클로바라고 그럽니다. 그 다음에 비타민제와 소화제 이렇게 아마 처방을 받을 텐데 이걸 5일, 7일, 10일 함께 받는 건 좋습니다. 그리고 그와 함께 꼭 가까운 한의원 가셔서 초기 한약 처방을 쓰시는 게 좋습니다. 안면마비와 구안화사는 지금 첩약의료보험이라고 해서 나라에서 구안화사로 의료보험이 혜택을 드리니 꼭 좀 치료하세요 이렇게 하는 제도가 지금 첩약의료보험 제도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구안화사는 면역력이 떨어지면서 스트레스가 많이 받으면서 그리고 외부 충격으로 옵니다. 외부 충격이라고 하는 건 풍사와 한사라고 그러는데 추울 때 온도 변화가 심할 때 잘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몸이 힘들고 마음이 힘든 상태에서 뭔가 외부 충격으로, 그래서 그걸 쉽게 어떻게 표현합니까? 차가운 땅바닥에서 잠을 자고 일어났더니 구안화사가 왔다. 그죠? 평소에 생활 관리에서도 몸에 면역력을 올려줘야 되겠죠. 그래서 잘 자야 됩니다. 잠을 많이 자라고 합니다. 잘 섭취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스트레스를 덜 받아야 되는데 이게 쉽지 않죠. 그래서 제가 치료하시는 분에겐 요 말씀 드립니다. 나을 거다라고 하는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있으시라고. 대신 그러면서 열심히 해야 되겠죠. 그리고 찬물 드시는 거 피하셔야 되고요, 찬바람 쐬는 거 피하셔야 되고요, 특히 목 뒤, 안면신경이 유황돌기 뒤, 귀 뒤에서 이렇게 올라오거든요. 그래서 목 뒤를 목도리를 하든 머플러를 하든 여기를 좀 보호를 해주고 에어컨을 직접적으로 쐬는 거는 안 됩니다. 또 가능하면 마스크를 쓰시는 것도 좋습니다. 구안화사는 죽고 사는 문제는 아닙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의 얼굴이기 때문에 죽고 사는 것만큼 중요할 수 있습니다. 구안화사 후유증이 온 상태라면 삶의 질이 뚝 떨어지고 자신감이 떨어집니다. 사회생활 할 때 힘듭니다. 그래서 꼭 좋아지셔야 되는데 후유증 단계에서 신경과든지 이비인후과에서 더 처치해 줄 게 없습니다. 그런 분들 중에 한의원으로 오시고 저에게도 많이 오시겠죠. 그분들이 제가 지금 보여드릴 운동법과 제가 하는 한약치료와 침치료를 하고 많이 좋아지신 경우가 많습니다. 운동법과 한약치료와 침치료를 설명을 드리고요, 왜 그렇게 하는지 말씀을 드릴 테니까 고생하시는 분이라면 꼭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구안화사와 구안화사 후유증이 있으신 분은 이 운동 꼭 따라 하셔야 됩니다. 마비가 되면 거기에 혈류가 안 가기 때문에 금방 위축이 옵니다. 사람이 병원에 누워있으면 근육이 위축이 오죠. 얼굴에 있는 이 근육군들도 금방 위축이 와서 그래서 계속 혈류량을 공급시키는 역할을 해야 됩니다. 첫 번째 수동적 운동과 두 번째 능동 운동을 함께 하는 거예요. 자, 따라 해볼게요. 안면신경은 유양돌기에서 나와서 여기에서 이마로 하나,
광대로 하나, 이로 하나 온다고 그랬죠. 그래서 총 4가지를 할 거예요. 이마 운동, 눈 운동, 광대 쪽, 요 운동, 입 운동. 이마 쪽은 전두근이 있습니다. 요 근육이 마비가 오면 눈 감는 게 안 되고 이마 주름 잡는 게 안 돼요. 수동으로. 그래서 잡고 눈을 감으면서 쭉 내리는 거죠. 내려서 5초. 눈을 뜨면서 안 떠지거든요. 내 수동으로 올려서 5초. 이걸 반복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눈 운동이에요. 눈 운동은 안경 벗고 할게요. 자, 눈은 알륜근이 있습니다. 눈 위를 덮고 있는 건데 이게 눈이 안 감겨요. 눈이 안 떠지고 눈이 안 감긴다고 여기 마비가 오니까요. 양쪽 손으로 이렇게 잡고요. 잡고 바깥쪽으로 당겨서 5초, 밀어서 5초. 그리고 끝지점 있죠? 여기 끝지점도 잡아당겨서 5초, 밀어서 5초. 그 다음에 이 밑을 잡고요. 알륜근 밑을 잡고요. 내려서 5초, 올려서 5초. 수동 운동입니다. 계속 따라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후유증 마지막에 오면 여기 가운데 중간 자리 여기가 안 됩니다. 찡긋할 때 여기 안 올라가요. 그래서 여기를 해주는 거예요. 잡고 올려서 5초, 내려서 5초. 찡긋하면서 가는 거예요. 마비돼 있지만 올라가라 5초, 내려서. 그리고 입가는 2가지입니다. 벌리는 거하고 올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를 잡고 바깥쪽으로 잡고 쭉 당겨서 5초, 밀어서 5초. 그 다음에 약간 위로 올려야 돼요. 대각선으로 잡고 쭉 위로 올려서 5초, 내려서 5초. 반복하는 겁니다. 또 후유증 많이 남는 게 구순 부위, 여기. 여기가 뒤에 가면 안 움직여요. 여기랑 여기. 사람을 괴롭힙니다. 여기까지. 그래서 여기를 잡고 당겨서 5초, 밀어서 5초. 광경근이라고 합니다. 이 근육은 후유증기, 특히 후유증기에 이게 구축이 많이, 긴장이 많이 뻣뻣해져요. 그래서 여기도 함께 해주는 게 좋아요. 이걸 잡고요. 대고 쭉 늘려요. 여기가 늘어나게 하고 밀어서 마사지 내리고 여기 쭉 분포되어 있어요. 얇게. 이게 수동 운동입니다. 이거 반복적으로 해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능동 운동. 관하사가 오면 안 움직입니다. 이마 주름 안 잡힌다고 했죠. 그래도 하는 겁니다. 그럼 주름 잡히라고. 눈을 칙 껴 손을 따라 위를 봐요. 봐서 여기 주름 잡히게. 안 잡히지만 하는 거예요. 눈을 꼭 감아. 눈이 안 감히지만 하는 거예요. 꼭 이렇게. 그 다음에 코 안 되거든요. 안 되지만 주름이 안 잡혀요. 안 잡히지만 하는 거예요. 이렇게. 이 중요하죠. 이는 아, 에, 이, 오, 우예요. 아, 에, 이, 오, 우. 과장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최대한 근육을 쓰는 거죠. 이 운동을 꾸준히 해주셔야 돼요. 두 번째, 한약치료와 침치료에서 치료 메커니즘은 뭘까요? 제가 한 치료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크게 2가지를 중점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환기라고 하는 약제입니다. 보통 환기라고 하는 약제가 한 제에 약을 다릴 때 80g에서 100g 정도가 들어갑니다. 하지만 제가 쓰고 있는 환기는 그것보다 몇 배 이상의 환기를 쓰고 있습니다. 환기는 보기약이라고 합니다. 기운을 보호해주는 거. 면역력을 올려주는 약이라고 합니다. 아까 제가 면역력이 떨어졌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면역력을 올려주는 환기를 쓰는데 그거는 이 환기라고 하는 약의 절반입니다. 나머지 절반은 무엇이냐라고 하면 많은 연구에서 나타나고 있는데 환기는 신경을 재생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저는 그 환기를 안면신경이 마비된 것에 대해서 회복시키고 재생시키는 데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효능이 100g, 200g 이렇게 했을 때 나타나지가 않았습니다. 임계점이 있습니다. 그 임계점을 넘어갔을 때 드라마틱한 효과가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저는 환기라고 하는 약을 쓸 때 약 포자기에 사면 하나의 포자기 이렇게 다 들어갑니다. 환기가 들어가면 하나에 안 됩니다. 하나에 담고 또 하나에 이렇게 담아야 됩니다. 양이 많다는 거죠. 그리고 약을 다릴 때 한 제 분량의 약탕기가 있고요. 2제 분량의 약탕기가 있어요. 이 환기로 쓰는 약은 그 2제 분량의 약탕기에 넣어서 한 제 분량을 만드는 겁니다. 그렇게 해야만이 효과가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신경 재생이 된다는 거죠. 그리고 백강잠이라고 하는 약이 중요합니다. 구하나서 후유증기가 있는 분들은 마비가 돼서 축 처진 경우도 있지만 구축이 된 경우가 많습니다. 눈도 작아지고 입술도 이렇게 구축이 되고요. 여기도 뻣뻣해지고 이 하면 눈이 감깁니다. 눈을 감으면 이도 함께 움직이고 턱도 함께 이렇게 딸려 올라갑니다. 이게 연합 운동이 되는데 이런 증상에는 백강잠이라고 하는 약제가 좋습니다. 그래서 환기가 들어가는 약과 백강잠이 들어가는 약과 그 외 거품이 들어가는 약들을 적절하게 배워하면 구하나서 후유증기의 회복력을 극대화시키는 효과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침치료가 중요한데요. 침치료는 얼굴에 치료를 합니다.
그리고 신경이 나오는 뒷목이 중요합니다. 한의학적인 혈자리로 보면 예풍혈이라고 그러고요. 좀 더 뒤로 가면 풍지혈이라고 그럽니다. 예풍혈 쪽으로는 아까 안면신경이 그쪽으로 해서 올라옵니다. 그래서 그 주변을 실제로 풀어주는 게 좋습니다. 그 다음에 뒤에 뒷목의 긴장도 함께 풀어줘야 혈류가 올라갑니다. 제가 한약을 치료할 때 황계하고 백강자 외에 당기천궁이라는 약이 쓰여지는데 그 약들도 혈류를 확 올려주는 겁니다. 재생의 회복에 도움이 되게 하는 약이거든요. 침치료도 그와 같은 효과를 직접적으로 부드럽게 얼굴을 부드럽게 만들 때는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보여드린 이 세 박자가 함께 진행이 될 때 반응이 오고 좋아지는 걸 느낄 수 있습니다. 고아나서 후유증이 있으신 분이라면 제가 말씀드렸던 그 운동을 일단 따라 하시고 그래도 안 되겠다 싶으면 정말 오십시오. 고아나사 후유증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약해지고 구축이 진행이 되거든요. 너무 오랫동안 힘들어하지 마시고 운동을 따라 하시고 와서 함께 치료도 받아보십시오. 좋아지면 좋겠습니다. 고아나사가 왔다면, 특히 고아나사 후유증으로 안면마비가 완전마비로 돌아오지 않았다면 앞에서 제시하고 있는 운동법과 한약치료법과 침치료법 함께 병행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생활관리도 꼭 함께 병행하셔야 되겠죠. 그렇게 함께 했을 때 좋은 효과를 보시는 그 분들이 많았습니다. 지금까지 척추관절 전문가 부부한의사 산증김 김경태 원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